이해운 청문회 결국 국힘의 바닥이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국힘당이 10.23내란과 윤석열을 두둔해 온 것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변했느냐는 질문은 사실 답이 나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만 그 답을 국힘당 안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 그것도 국무위원 후보로 청문회장에 앉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해운이 사과하는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다고 말하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까지 낮춘 태도는 개인의 방어 전략을 넘어 국힘당의 현재를 역설적으로 비추는 거울이 됐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판단이 내란 동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수준이면 그 판단을 공유했던 조직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움직이지 않았고 이해운이 그 사실을 한 단어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나온 대답은 단순한 인상평이 아니었습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힘당도 사과를 했다고 보느냐고 물었을 때 이해운은 답했습니다. 한덕수 1심에서 12대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 판단이 공식 문장으로 찍힌 뒤에도 국힘당이 사과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확인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국힘당이 늘 즐겨 쓰던 변명 통로를 동시에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 누가 비판하면 국힘당은 언제나 정치 공세라고 돌려치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 국힘당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청문회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하면 이제 남는 건 정치 공세가 아니라 현실 진단입니다. 이해운의 사과가 아름답다거나 감동적이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운에게도 청약 의혹과 장남 입학 논란 등 여러 쟁점이 걸려있고 본인 설명의 설득력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검증 대상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해운의 말과 태도가 국힘당이 왜 내란 문제에서 끝까지 말을 아끼고 사과를 회피하고 책임을 흐리는지 그 구조를 역으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내란을 고도의 통치 행위로 두둔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이력이 비판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국힘당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같이 사과하고 정리하든가 아니면 끝까지 부정하든가 국힘당은 후자를 택했고 그 선택이 얼마나 비정상인지가 청문회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국힘당은 이해운이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한 것을 두고 부역행위 해당 행위라고 몰아붙이며 제명했습니다. 이 말은 정치를 떠나 사고방식 자체를 드러냅니다. 국힘당이 문제 삼는 건 도덕성 의혹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서느냐입니다.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이 나와도 사과하지 않으면서 정작 국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부역이라 부르는 정당이라면 그 정당이 지키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국가의 헌정 질서가 흔들린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민주적으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 운영에는 부역을 들이대는 태도는 결국 내란 프레임을 마음속에서 끝내놓지 못했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국힘당이 이해운 청문회를 왜 보이콧했는지 이제는 짐작이 아니라 그림이 보입니다. 정말로 이해운이 부적격이라고 믿었고 정말로 검증하려 했다면 청문회를 더 집요하게 준비했어야 합니다. 민주당보다 더 치밀하게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앞뒤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문회가 열리자 국힘당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같은 구호를 붙였다가 떼고 윽박지르고 소리로 분위기를 흔들고 본질을 피켓으로 가렸습니다. 임 의자가 청문회의 본질은 피켓 이마라며 떼어달라고 정리하는 장면 자체가 국힘당이 준비해온 방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질문으로 이겨야 하는 자리에서 소리로 버티려 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비가 더 선명했던 건 민주당 질의의 방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운의 내란 옹호 전력부터 청약 의혹 장남 입학 논란 자료 제출까지 한꺼번에 파고들었습니다. 사과하겠다는 말만 받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고 왜 그 판단을 했고 그 뒤 국힘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까지 연결해 물었습니다. 이해운이 고개를 숙일수록 국힘당이 드러나는 구조였습니다. 이해운은 자기 책임을 말하면서도 국힘당의 사과 여부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은 이라는 대답은 회피가 아니라 사실상 평가입니다.
그래서 국힘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자체가 위험했던 겁니다. 이해운을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국힘당이 그동안 내란을 어떻게 감싸왔는지가 다시 튀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운이 잃을 게 없다는 말은 정치적으로는 현실에 가깝습니다. 국힘당은 이미 이해운을 제명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이해운이 국힘당을 두둔해줄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이해운이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 자체가 국힘당을 더욱 곤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국힘당은 지금까지 내란 문제에서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정작 국힘당에 있던 사람이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버리면 국힘당의 침묵은 더 고약한 계산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안 해서가 아니라 사과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덕수 판결이 남긴 문장들이 국힘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순간 이 사건을 정치적 논쟁으로만 돌려버릴 길이 줄어듭니다. 더구나 국힘당은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까지 옹립하려 했던 정당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정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저와 중형 선고가 나온 뒤에도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관련 없다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에서 도망치려 할수록 책임이 더 커 보이는 역설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해운 청문회에서 또 하나 눈에 띈 건 이해운이 본인 논란을 해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망록 의혹에 대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한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 않는다. 제3자가 일정 기반으로 소문을 버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청약 논란에서는 장남이 혼인했지만 관계가 깨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남 입학 논란에서는 다자녀 전형이라고 말했다가 17년 전 일이라 혼동했다. 사회기 여자 전형이었다고 바꿨고 국위선양자 기준에 대해 시아버지의 훈장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국힘당이 사건의 본질을 파고드는 정당이라기보다 순간순간 정쟁이 유불리로 태도를 바꾸는 정당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도덕성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국힘당은 이해운의 의혹들을 더 집요하게 질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분노는 의혹의 내용이 아니라 이해운이 이재명 정부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건 검증이 아니라 충성심 테스트입니다. 국힘당이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내란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것, 법원의 판단에도 침묵하는 것, 내란을 두둔했던 인사들과 거리를 두지 않는 것, 오히려 당당하다는 분위기를 내는 것, 그리고 청문회 같은 제도적 검증 절차를 장난감처럼 이용하려는 태도, 이 모든 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해운은 사과는 반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사과를 반복하기는커녕 사과라는 단어 자체를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해운은 최소한 내란을 내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반면 국힘당은 아직도 12.3을 정리하지 않았고 정리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민주주의는 기억 싸움입니다. 내란은 특히 그렇습니다. 내란을 두둔한 발언과 행동을 국민이 잊기만 하면 그들은 다시 말의 포장을 받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단지 예의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문장이 남아야 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힘당 의원들이 정기연투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단지 미운 정당이라서가 아닙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했던 정당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더 대담해집니다. 책임이 없으면 반복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실패한 쿠데타가 아니라 처벌받지 않은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을 막는 정치가 존재하는 순간 국민은 다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운이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사과하겠다고 했던 그 문장에는 사실 국힘당을 향한 경고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과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최소 조건입니다. 그 최소 조건조차 거부하는 정당이라면 국민에게 남은 선택지는 명확해집니다. 더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더는 맡기지 않는 겁니다.
더는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 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